박노인은 65년간 몸담았던 철공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손에 쥔 출입증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공장 굴뚝 위로 번지며 그의 주름진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먼. 혼잣말을 내뱉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한 현장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쇳가루 냄새, 용접 불빛, 동료들의 웃음소리 올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익숙함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그는 마지막 급여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가 건넨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축하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 정화는 TV를 보며 무심히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라고 했지만 정화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된장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묘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식탁을 치우며 이제 매일 집에 있겠네. 나도 적응이 필요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냉기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로패를 꺼내 TV 옆 장식장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비쳤습니다. 성실과 근면의 표상이라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은 그의 얼굴 위로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일터에서 들리던 기계음보다 훨씬 낯설고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일의 하루가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몸은 여전히 버릇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향해 커피포트를 올리고 신문을 문 앞에서 주워왔습니다. 신문 속 경제면을 넘기던 그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정화는 부엌에서 냄비를 올리며 오늘은 내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나도 집안일 좀 도와야지 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설거지하던 그의 손에서 접시 하나가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래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는 말없이 조각난 접시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가 마음에 깊은 금을 냈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의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몇 명이 장기를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처음 뵙네요. 같이 두시죠? 라며 손짓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기판 위의 말들이 하나둘 움직이며 낯선 활기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사람 속에 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정화는 TV 앞에서 다리미질을 하며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노인은 하루 종일 TV를 켜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 말은 걱정보다 불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을 달래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은퇴자 프로그램 모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사회복지사 윤미가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목공 수업이나 봉사활동도 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첫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나무를 다듬으며 오랜만에 일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의 노인들이 손재주가 좋네요라며 칭찬하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정화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뭘 그렇게 꾸미고 다녀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든 나무 조각이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박노인은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무심히 펼쳤습니다.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 정화가 방에서 나와 물컵을 들고 지나가다 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가 빠져 있네. 어디 쓴 거야?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 유학비 좀 냈어요. 다 우리 식구 일인데 뭐 어때요? 박노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썼어야지. 정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돈 당신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손에 쥔 통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짙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의 따뜻함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며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화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공로패를 박스에 넣으며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성실과 근면의 상징이라 새겨진 글자가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공로패를 조용히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봄비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던 날 구청 민원실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박노인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시선을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혼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고 박노인은 반대편 길을 향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봤지만 정화는 이미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이 구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사진 몇 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부부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끝내 찢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정말 끝내신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주방의 조명, 거실의 소파, 그리고 한쪽 구석의 장식장. 모두 자신의 손끝으로 만들고 고쳐왔던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나 없이 잘 돌아가겠지.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직 자신만의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아들 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짐을 풀며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성우는 아버지, 불편하시면 뭐든 말씀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색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경은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저녁에 같이 하세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목소리 끝엔 부담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더 쓸쓸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 사이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 후 그는 손녀 지우의 웃음소리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우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나무와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며느리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아버님 계시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네, 알아요. 그의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는 손에 쥔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버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젖은 길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내 길을 가야지. 그의 발걸음은 다시 복지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종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66세 신입선생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그 제목 아래엔 박노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의 주름 속에서도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성우는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도 한쪽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무 조각을 다듬으며 웃는 그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성훈이 말하자 박노인은 손에 묻은 톱밥을 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구나.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며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유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지우가 요즘 참 밝아졌어요. 감사해요. 식탁 위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사 후 박노인은 복지관에서 만든 의자를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등받이에는 손녀의 이름 지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내게 준 선물이야. 나도 뭔가 돌려주고 싶었어. 지우가 의자에 앉자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그는 여전히 한 사람의 박노인이라는 사실을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박노인은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듯 바람 끝엔 선선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가의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 꽃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지자 복지관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으며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나무로 만드는 꿈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나무 조각을 붙이고 색을 칠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일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는 다시 존재하고 있었고 그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윤미가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참 밝으세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퇴직을 한 기분이에요. 윤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박노인은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네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다시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